전세보증금 자체를 증여한 것이냐, 아니면 보증금을 임시로 빌려준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온 남자, 국세남. 세무를 도와주는 여자, 세도녀입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결혼한 가장들이나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팍팍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십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유가 많으시다면 집도 사주고 싶고 돈도 보태주고 싶고 해주고 싶으신 게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줬을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가 마음에 걸리니까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녀들의 전세보증금 지원입니다. 보증금 좀 도와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보증금은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니 국세청에 포착이 잘 안 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사에 의하면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전월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이 모두 국세청에 자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도 DB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인력상의 한계로 보증금을 증여로 받았는지, 자녀 자력으로 마련했는지 일일이 검증을 다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 자녀에게 부모로서 생활비를 지원해준 성격이라면 사회통념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증여세 과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직장인인데 단지 생활이 팍팍하니 보증금을 지원해줬다면 이건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니 자녀들에게 지원해줄 때 신중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보증금 지원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자체를 증여한 것이냐, 아니면 보증금을 임시로 빌려준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거래 형식을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이체해주고 전세계약을 자녀 명의로 했느냐, 아니면 부모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무상으로 주거할 수 있게 해줬느냐에 따라 국세청의 조사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증여세로 과세된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줬을 때 실제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고 납세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했었는지 판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줬다는 실질은 같은데 위에 예시든 바와 같이 어떤 형식과 사실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같은 증여세라도 과세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에 자녀들 3명이 거주하였고 이 전세금을 금전무상대출이라고 보아 첫째 자녀에게 무이자 해당 분만큼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례는 금전의 무상대여가 아니라 임차권을 무상 제공한 것이다 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세금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심판례를 차근히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실생활에 응용해야겠구나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시면 증여세를 과세받은 첫째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성인이었고, 조사받기 전에 상장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과 차량 취득을 위한 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었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전세계약 자료를 보고 세무조사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자녀의 주식 등 취득 자금 원천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중에 추가 과세된 쟁점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아버지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 실질은 자녀가 낼 전세보증금을 아버지가 대신 지급한 것이어서 자녀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이니 무이자 혜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납세자는 금전을 무상으로 빌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전세로 얻은 집에 무상 거주하였으니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법의 과세 요건상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 전세권 등의 임차권 무상 사용은 부동산 무상 사용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아버지에게 금전적 혜택을 지원받은 것은 맞지만 금전 무상 대출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세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주장대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받을 시 채권자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거래 실질상으로 봐도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 권리로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거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에 증여를 적용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주장에 따른 세금 차이가 궁금하시죠? 국세청 주장대로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볼 경우 보증금이 13억이라고 가정하면 자녀가 전세로 거주한 기간 동안 매년 5,98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매년 누적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 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성과세하며 그 후에는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출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각 증여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계속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는 매년 재차 증여로 합산되기 때문에 2년차 때는 증여재산가액이 5,980만 원 더하기 5,980만 원 해서 1억 1,96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납세자의 주장 중 하나인 부동산 무상 임대로 볼 경우입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는 각 연도에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을 5년간의 현재 가치 할인한 금액으로 매년이 아닌 5년 단위마다 과세합니다. 이때 5년 단위 환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며 1억 이상인 경우만 과세하는데요. 보증금 13억을 공식에 넣어보면 1억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은 없습니다. 납세자의 나머지 주장은 전세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부동산 임대 용역의 무상 제공 이익 증여로 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 용역의 시가는 부동산 가액의 연간 2%를 곱한 것으로 구해지는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임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증여가액 합산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13억을 부동산 가액으로 본다면 1년차 때 2,600만원, 2년차 때는 5,200만원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주장대로 금전 무상 대출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용역의 제공으로 보면 증여재산 가액이 금전 무상 대여 이익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주장의 실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청구인과 미성년자인 동생들의 부양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거주지로 쓸 목적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것은 신빙성이 있고 전세계약 자체가 아버지 명의이며 아버지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세보증금 전액을 금전무상 대여의 이익의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성년이었던 청구인은 경제적 자력이 일부 있어서 전세보증금 지원을 전액 비과세로 보기는 힘들지만 청구인의 미성년 동생들은 학업을 목적으로 거주기간과 목적을 달리하여 거주하게 된 경우로 볼 때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금전의 무상 대여라기보다는 전셋집 임차권인 부동산 임대 용역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에 심판예에서 보았듯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세 시각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전세금을 이체받고 자기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국세청은 빌린 게 아니라 보증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때 증여받은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빌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나 원금 상환 내역이 있어야 소명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위 심판일처럼 부모가 직접 했다면 전후 사실관계와 자녀가 경제 자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자력이 있다면 금전 무상 대여의 형식이든 임차권의 무상 사용 형식이든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 되더라도 금전 무상 대여로 볼지, 부동산의 무상 사용으로 볼지, 임차권의 무상 사용으로 볼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증금을 지원해준 비슷한 사실관계여도 어떤 심판에서는 보증금을 금전 무상 대여의 이익의 증여로 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 리스크 방지를 위해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상 전세금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시각으로 과세를 하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증금은 국세청에 포착이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에게 큰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세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행에 옮기기 전에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필히 거치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